네, 누구나 예상은 했지만 맞나 안 맞나 확인을 언제쯤 해주나 했는데 드디어 오늘이었습니다. 7월 17일.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, 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출마하겠다.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. 잠시 뒤 2시, 이제 한 40여 분 남았는데요. 위원님, 결국은 뭐 당대표, 저희들 다 추측은 했습니다만 결국은 뭐 당대표 출마하는군요. 결국이 아니죠. 뭐 출마하지 않는다고 믿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? 네. 고민한다고 하지만 뭐 고민하는 척을 한 거겠죠. 사실은 박지원 그 위원장이 그 주변 의원들한테 이미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? 지난 그 지방선거 앞두고 그 이재명 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수사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 개항을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. 뭐 그 얘기한 순간 이미 대표 출마까지는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미리 일찍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하면은 당내에서 안 그래도 이런저런 비판이 많은데 그 비판이 확산될 것 같으니까 이제 미루다가 이제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? 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출마 선언을 하는 거니까 뭐 그 자체에 뭐 큰 의미를 둘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네. 이제 어쨌든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이제 당 대표 경선에 나서는데 뭐 현재 상황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박용진 그 의원이나 이제 다른 경쟁 후보 또 당내에서 지적하는 것 같지만 역시 또 이준석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. 본인 관련해서 네. 5개, 아들 관련해서 하나에서 6가지 수사를 받는데 네.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걸 보면은 뭐 압수수색도 100여 군데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소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. 그런데 또 이제 민주당 당원에도 기소되면은 그 당대표를 지속하기 어려운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그 당내에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그렇군요. 네. 지금 구자원 차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? 오늘 또 다른 일정이 있는 게 서른 의원이 또 이게 이재명계로 알려졌는데 서른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한다고 하고 네. 그렇다면 이게 친명계, 비명계의 어떤 이 대결 구도가 탁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명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한데 지금 비명계는 이제 과거 동교동에서부터 정치를 하셨던 서른, 뭐 김민석 의원이 있고 또 이제 이 97세대가 이 4명이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3명만 지금 이렇게 컷오프를 통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보면 이재명 한 사람 대 이재명 2명이 맞붙는 형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사실상 구도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손쉽게 이 당대표가 되는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니까 되게 좀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 3구 대선 패배자이기도 하고 6.1 지방선거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끌어서 패배로 이끈 패장임에도 불구하고 네. 이준석 중징계 사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좀 보호가 좀 된 측면이 있거든요. 대선 패배 책임론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비껴서 있는 이 시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이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네, 이제 구도는 거의 짜여졌습니다. 이제 앞으로 궁금한 점은 비명계 의원들의 단일화 가능성이고요.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,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는 만큼 세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느냐,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뭔가 압승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득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사실 뭐 득표야 어쨌든 투표함을 열어봐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일 겁니다. 예.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도로 봤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뭐 이재명 의원이 좀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많기는 합니다. 네. 물론 이제 뭐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께서 뭐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또 얼마나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. 결국에는 일단은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구도상으로는 이재명 의원 쪽이 좀 승리하기가 좀 좋은 구도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뭐 선거 패배 책임론과 각종 사법 리스크까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이 나왔으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뭐 방금 홍윤아 앵커가 여쭤본 것처럼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지금 보면 당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비명계, 친명계가 나뉘고 최고위원회에서는 또 같이 집단 지도 체제다 보니 최고위원들을 몇 명이나 이재명계가 가져가고 또 비명계는 몇 명이나 가져갈 것이냐 이런 또 추측들이 벌써부터 나옵니다. 여러 가지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
이재명의 민주당 만들 만큼 판이 짜여져 있습니까?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게 힘도 있지 않고요. 그것이 곧 바람직한 어떤 정당의 모습이냐라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. 우리가 지난 민주당 정부,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 속에서 다른 주장들, 다른 생각들을 펼쳐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심과 괴리되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됐던 부분들이 꽤 네. 있었거든요. 이게 대선 패배와도 연동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네. 이번에 뭐 누가 당대표가 되건 간에 여러 이견들이 공존하고 다양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정당으로 해서 사실상 민심이 언제든지 수렴되고 그것이 정책화되고 입법화되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진다면 사실은 국민들에게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네. 네, 잠시 뒤 있을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